안녕하세요. 김민식 세무사입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향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경사항은 이제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실거주 및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추후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는 우리가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만을 제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 내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증빙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서울 내에 아파트 살 때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고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된 사항에 맞춰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옆에 보는 서식인데요. 먼저 자기자금 쪽을 보시면 금융기관 예금액 등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을 쓰시면 되고 주식채권 매각 대금에는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을 매각해서 조달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상속 쪽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실물로 보유 중인 현금이나 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기타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기타 자금들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 등 기타 부분이 기존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적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증빙을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실 비규제 지역일 때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 조달 계획서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금 및 기타란의 금액이 있으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차피 관련 증빙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물 현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 밖에 자산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금액이나 기존 전세금을 회수하고 받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쪽으로 넘어가시면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권 대출을 적어주시면 되고 임대보증금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목적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거주 시 상환하는 것을 가정해서 작성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차입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가족 등에게 빌린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 밖의 차입금을 작성할 때에는 특히나 나중에 조사나 소명으로 이어졌을 때의 그 내용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에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규제지역에서는 앞서 작성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된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 증빙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는 서울 시내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득자금은 예금 1억에 주식계좌에 있는 1억, 그리고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1억,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었던 전세금 3억과 금융기관에서 받을 대출 3억, 그리고 부모님에게 빌린 1억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면 2번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1억을 적고 3번 주식채권 매각대금에는 1억, 4번 증여상속액에는 1억, 그리고 6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는 3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7번 소개에는 위에 자기자금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8번에 3억, 11번 그 밖의 차입금에 1억을 적어주시고 12번 소개에는 차입금 합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인 전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4번 조달자금 지급 방식에는 전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계좌이체 금액에도 같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증빙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금 출처 조사 때문인데요.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가 법적으로 세무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출한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요청이 오고요. 소명 내용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부동산원은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금 출처 조사 대상 확률이 높아지겠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계약금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까지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장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소명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자체적인 PCI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지역 내에서 아파트 등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이외에도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취득할 때 세무상담은 필수입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걱정할 사항은 없겠지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있다거나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국세청과의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